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성호 교수님이 1980년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의학교육 말고요. 교육학과 교수님이고 지금 뭐 분명히 은퇴하셨을 연세시고요. 그분이 이제 영어 잡지에 써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게 아니라 1960년대 한영림이라는 여성분이 뉴욕 컬럼비아 대학 가서 교육학 박사를 취직하시고 그때 쓴 논문에서 인용한 건데 뭐라 그랬냐면 60년대 그 여성분께서 지적하기를 일본에 의해서 받았다는 그 서양 문물에 대한 또는 서양 것에 대한 것은 알고 보면 오리지널 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려면 짜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통 서양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 단어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디저너레이트 된 게 들어왔다. 일본을 통해서 디저너레이션 된 게 우리한테 들어온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는 한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누르기 위해서 이런 것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의료 정책을 말씀드리고 교육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재, 발달을 못하고 했을까 할 때 의료 정책의 오리진이 어딘가 봤더니 이게 1905년이면 정식으로 합병되기도 전인데 일본의 경찰기구인 한국통감부가 경무부, 그 경찰 조직을 설치한 거고요. 경무총장을 하고 그 경무부 안에 고등경찰과, 지금은 정보부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경무과, 경찰, 보안, 정보, 위생, 그러니까 복지부 일을 갖다가 경찰 조직이 맡아서 한 거거든요, 이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가장 적은 돈으로 보건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경무총관부의 그 수장이 누구냐 그러면 헌병대 사령관이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경찰서장이 그걸 겸직하는데 당시에는 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 경찰 제도가 우리나라 경찰을 대신했고요. 다음. 그러다가 3.1운동 이후에 헌병들을 한 발 물렸습니다. 진짜 경찰로 이제 한국에서 저항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치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경찰보다는 더 독특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섰고, 이제 총독부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지방은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경찰부로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보건의료에 관한 거는 경무국 산하의 위생과에서 담당을 했다는 거죠. 위생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검역, 상하수도, 쓰레기, 우리의 공중보건을 했고요. 국가에서 정책을 내릴 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내렸고, 그 당시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업에 그게 많았고요. 일본도 주변 국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전쟁 비용에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자국에서도 의사들 스스로 개업해서 의사들의 자본으로 작은 병원도 만들고 하는 걸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간으로 의존의 기원이고요. 의제 그래서 천황이 내린 정책이죠, 그게. 그리고 이때 쓰인 걸 보면 전염병 관리도 결국 목표가 색출, 격리, 차단. 이거 지금 얘기하는 K 방역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의사 데모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공익에 반한다는 시선이 한번 꽂히면 여기에 지지를 보내거나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게 우선 첫 번째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근데 일본이 갖고 온 왜 경찰서라든가 헌병대들이 그런 의료 정책을 하는가? 이 사람들의 고유의 아이디어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뒤지다가 자꾸 공공의료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공공의료라는 건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뒤집어도 기껏해야 퍼블릭 펀디드 메디슨인데 독일 말로 되어 있는 슈타츠 메디슨 국가의료 그러면 그게 영어로 퍼블릭 메디슨으로 뜹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독일어는 스테이트 메디슨 영어로 번역하면 슈타츠 스테이트고요. 메디제니 메디슨인데 이거를 영어 구글로 번역시키면 퍼블릭 메디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 쓰는 말은 아니고 추상적 개념으로 어떤 공공성을 비판하기 위해 쓸 때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의료가 너무나 공공화되면 이상하게 생산성 저하라든가 퍼포먼스가 낮아진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나온 논문에서 하나 찾았고요. 찾다 보니까 이게 위생경찰, 우리 말로는 위생경찰이라고 되어 있던 메디칼 폴리스라는 단어, 스테이트 메디슨 이퀄 메디칼 폴리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따져보니까 이 메디컬 폴리시에서 폴리시는 지금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라 18세기 영어에서는 시민행정, 그러니까 폴리시, 폴리스, 폴리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리진은 라틴어하고 그리스에서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또 번역할 때 위생경찰로 번역해서 마치 중상주의하고 관방주의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보여줬던 한 그 이행기, 자유시민사회를 이행할 때 등장했던 것들 지금은 다 없어진 19세기에 없어졌던 그런 것들이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진짜 경찰관들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는 우려로 우리한테 이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사람이 쓴 논문이 메디컬 폴리스를 경찰관이나 이런 거를 그거하고 다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식민지 일본에서는 실제로 경찰관이나 헌병이 이 일을 담당한 것이니까요. 원래는 공중보건의 의미인데 우리한테는 경찰 의료라든가 위생경찰이라는 말이 오히려 이상한 번역이지만 잘 맞기도 합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유럽에서 존재하지 않던 19세기 중반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800 몇 년도까지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끝나고 그 여파가 막 밀어주치고 산업혁명하고 자유주의 물결이 있을 때 이런 전제주의에 맞든 관방주의, 중상주의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디컬 폴리스라는 것은 전제주의 시대에 맞는 그래서 유럽 대륙을 통치하던 독재정부, 전제정부의 중앙통제조직으로 보는데 자유주의 산업주의와 함께 19세기 중반에 소멸됐고 이것이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 등에 영향을 미쳤고 이 영향, 독일 거를 자꾸만 보았던 어떤 일본 사람들이 식민정책으로 진짜 제복을 입은 헌병과 경찰에 의해서 한국, 중국, 타이완으로 넘어오면서 의료 정책의 어떤 독재성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과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어떤 복지부에서의 그런 어떤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영원한 충돌이 예상되기도 하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통해서 이것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방이 됐는데 또 역시 미군이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군에 의해서 또 위생부가 설치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볼 때 경찰청의 위생관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미국식으로 공중보건 체계를 도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회부 내에 보건국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벌써 의사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답니다. 이게 워낙 옛날 일이라서 이미. 그래서 보건국이 아닌 보건부가 설치됐고 그래서 서울대 학장님이 장관, 연세대 학장님이 차관으로 임명된 그때만 그러니까 전문직 임용을 한 거죠. 지금의 정치적 임용이 아닌 다음. 이런 것들, 의료 정책이라든가 일제 때 받은 교육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굉장히 수동적 교육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원래가 우리가 왜 저렇게 수동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점. 그런데 좌우간 이렇게 길들여졌고 수직적이고 강압적 교육 문화 갖고 있고요. 의과대학 들어오면 되게 엄청난 학습에 대한 그 양에 대한 공포, 혐오, 무기력감도 느끼고 능동적인 학습자보다는 많은 학생이 수동적인 생존자가 된다고 보입니다. 실습에도 나가보면은 능동적인 참여자보다는 어떤 모멸감이라든가 또는 만극한 순간을 모멸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관찰자로 변하는 수도 많고요. 학생들이 쓰는 임상 실습 인계장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특정 과에서 뭘 공부하는가 보다는 인류학적 특성을 묘사해서 무슨 교수를 피해라, 뭘 해라 이런 것만 잔뜩 써 있는 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임상 역량 개발하기보다는 어느 과를 가면 좀 편하겠고 어느 과의 선생님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실습에도 그래서 진정성과 능동성 결여되는 거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능동적 전문 직업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의 특성 그러면 현재는 다 뭐 수능 모범생, 크림 레이어는 다 들어와 있고 자부심, 경쟁심, 시기심, 성취심 강한 사람들이고 들어와서 수직적 위계 질서 속에서 교육과 훈련 받고요. 졸업하고 나면 이런 문화의 극치인 의국 교육을 거쳐 나가고요. 거기는 더더구나 이제 형, 동생 또는 뭐 해가면서 가족적 가치가 기반이 돼 있고 여전히 좀 바뀌긴 했어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 도제식 교육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 교수님이 아니가 제일 학습 목표 중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잘 모시고 받들어 모시는 것, 이분들을 거스르지 않는 것. 이러다 보니 의국 이외의 사회적 경험은 굉장히 깜깜해지는 어떻게 보면 사상적 불구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제가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 학생 대표, 전공의 대표를 보면 우선 나이들이 많다는데 깜짝 놀라고요. 전공의 대표들, 전공의 이사가 40세가 넘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학생 대표도 뭐 휴학은 몇 번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는 확실히 다른 세대고 성숙한 사람이란 건 분명히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요. 그건 환영할 만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국 교육에서 이걸 어떻게 좀 탈피해 볼까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어떤 개인적 변화나 혁신 이런 거 또 가족적 가치로 또 동문끼리 많이 있는 데일수록 따뜻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제 관찰에 의하면 어느 대학이든가 동일 출신 단위로 뭉쳐진 교실일수록 나이가 들면서 내분이라든가 서로 원수 사이가 된다든가 하는 게 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배반하면 화가 나듯이 형제처럼 믿었던 사람 이런 것들이 권력 구도에서 갈라질 때는 더 심각한 분열 현상을 보인다는 게 제가 보인 관찰이고요. 그래서 적절히 교실에는 여러 학교 출신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서로 긴장도 하고 존중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제가 느낀 거고요. 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놀랍게 세부 전문의를 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의국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의무감 이런 것들, 시킨 일을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이게 자기 교실을 벗어나면 남의 교실이라든가 또는 자기 소속 병원, 학교 이런 데부터 관심도가 벌써 툭툭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발달 장애, 성장 장애가 보이고 의국 생활 5, 6년 정도 간 그 나이가 삼성이라든가 현대에서 이런 대기업에서 생활했던 사람들과는 사회적 시각이라든가 그런 영향은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 판단 기준도 조직 문화 수능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다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인류 그런 문화가 지금 보인다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00년도 드디어 이제 투쟁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의약분업 투쟁했습니다.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세계적으로 이런 예는 없다. 이건 비도덕적인 일이다. 이거 의사협회는 이익단체다. 그리고 지도부 구속과 수배령을 내렸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의사단체로서 외국과 교류가 있었고 어떤 국제화가 됐었으면 이미 2000년도 그러면 의사 파업이 굉장히 횡행하고 많았을 시절인데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국제적 공조 이런 걸 몰랐고 의사단체는 외국과는 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벌린 파업에 대해서 사회는 적법하지 않다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 계속 그 율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나머지 설명 그 다음 넘어가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번쯤 저희가 질문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정말 말 그대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비윤리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한 정당한 행동인가? 의사 이전에 우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의사는 분명히 근로자 속성이 있고 지식인의 속성인 감성노동 이런 걸 다 하는 사람 굉장히 복잡한 직업인데 근간은 좌우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에 있다는 거고요. 서비스 제공자고. 그리고 파업으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 한 예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일인가? 전문직은 파업이 그렇고 불가능한 건가? 정말로 우리나라만 있는 일인가?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에서도 의구심 가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 저는 1986년 제가 레지던트 때 유명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지던트 숫자가 워낙 적은 나라라서 레지던트는 대학병원을 지키고 스태프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온타리오 의사 전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대학병원 개원과 해서 5주 동안 파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미 80년대 그것이 80년대 얘기고요.